TTN87 신자유주의 끝. 바이든 행정부 공공투자 확대. 반도체 이용 중국 경제의 치명타 노력. 인텔리전스 2023년 5월 3일 에릭 레비츠. 2023년 4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죽음을 발표했다. 의회에서의 첫 연설에서 대통령은 공공투자와 기반시설이 문자 그대로 미국을 변화시켰다고 국가에 상기시켜 철도, 고속도로, 학교, 대학, 백신, 인터넷 등을 제공했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에 대한 이러한 방언은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우리라는 선언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그의 보다 진보적인 경제 고문들은 레이건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유산에 대한 반감을 일상적으로 전달했지만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거버넌스의 국제적 차원과 관련하여 특히 사실이다. 그러나 제이크 슬리번은 지난 목요일에 그것을 바꾸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연설에서 바이든의 국가안보 고문은 세계 경제정책에서 국가 발전 방향을 처벌하는 대신 장려하고 노동기준을 약화시키는 대신 강화하며 기후를 훼손하는 대신 기후를 지속하고 경쟁 강대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늘리는 대신 줄인다. 슬리번의 수사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특히 진보정책 지식인의 승리를 나타낸다. 한때 인섭 파괴적인 학자와 싱크탱크 직원의 전유물이었던 아이디어가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다. 글로벌 바이든이즘의 약속은 상당하다. 글로벌 경제를 인간화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른 위험은 중국에 대한 바이든이즘의 적대감이 이론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0년간의 미국 경제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 슬리번은 이전 모델에 반대하여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모델을 정의했다. 그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판의 대상은
신자유주의였다. 실제로 시장의 변덕과 함께 번영해야 하는 의무는 긴밀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3파역의 초기 기술에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세계 경제 질서에 통합하는 것은 중국의 정치를 자유화하거나 군사적 야망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반대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더 부유해지고 서구와 경제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더 권위적이고 지정학적으로 야심차게 성장했다. 바이든이즘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 답변으로 산업 정책을 상정한다. 보조금과 직접적인 공공구조를 통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성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지정학적 충격에 탄력적으로 만드는 생산 형태의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산업정책은 특정 보조금에 대한 자격을 임금 기준에 연결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남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지리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유럽이 글로벌 바이든주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미국의 동맹국 모두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국내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본을 유인하도록 허용되는 세계는 공장과 일자리가 미국에 집중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슬리번의 연설은 글로벌 바이든이즘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상당한 이점을 설명했다. 우선 IRA 자금의 대부분은 국내 콘텐츠 요구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소수만이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연합 누가 녹색 기술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은 제로섬 바닥을 향한 경쟁을 구성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더 저렴한 태양 전지판,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의 이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포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슬리반의 비전에는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의 일반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미국 무역 정책의 점진적인 재정향을 촉구했다. 옛 워싱턴 컨센서스는 국가 보조금을 통해 수출 산업을 촉진하려는 개발도상국을 처벌했다. 특히 슬리번은 세계은행과 기타 다자간 개발은행에 기후변화, 전염병 및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를 위한 양허성 고품질 금융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재무부는 IMF가 저소득 국가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설리번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물리적, 디지털 기반 시설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반 시설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을 홍보했다.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합의가 없다. 앞불사 신자유주의 이후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새 일자리와 투자의 불균형한 비율을 적색주로 집중시켰다.
국제 외교를 이용하여 글로벌 법인 세율을 인상하고 환경 및 노동 기준을 강화하거나 빈곤국에 대한 투자 증가에 대하여 공화당의 지지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 공화당 대선 승리로 바이든의 비전의 폭넓은 부분이 후퇴하거나 싹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행정부는 공화당 하원의 협력 없이는 많은 국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진정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는 조항까지 글로벌 바이든주의를 제거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제한하기 위한 제한이 남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지정학적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시도에서 바이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든 반도체 자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을 차단하려고 했다. 오히려 모든 중국 기업은 최첨단 칩에 접근할 수 없다. 사실상 이것은 중국이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공식 정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안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다른 군사적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세계 평화의 전망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연설에서 설리반은 미중 무역에 대한 미국의 제한은 좁게 조정되었으며 양국 간의 무역은 실제로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치 및 지적 생활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통제력이 약해짐에 따라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점진적인 개혁을 위한 기회가 열렸다.
There's some little white ones in here. Oh,